직관적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뭔가 해야 되겠죠. 뭐 써서 뭐 이렇게 보여주든지 뭐 해가.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 아파요, 마음이. 여자들이 좀 더 직관이 좀 강한 편인데 육감 이런 거 있죠? 이거 정확하죠. 근데 그게 더 예민하려면은 그 직관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험이나 행동을 많이 일으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이 있고 이렇게 좀 안에서 후회하는 것보다 해서 후회하는 쪽을 택하는 사람들이 그런 직관이 더 발달되고, 그리고 직관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면은 되게 웃긴 게 그거를 또 이렇게 자꾸 써야지 직관 이런 걸 자꾸 써버릇해야지 더 직관이나 직감이 그 칼 갈리듯이 이렇게 예리해져요. 자꾸 써야 돼. 자꾸 안 쓰면은 둔해져요. 굉장히 사실 희한한 게. 그쵸. 그게 얼만큼 예민하냐에 따라서 그 직관이라는 게 좀 많이 결정되어지는데, 그게 삶의 여러 과정에서 사실 많이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막 양자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렇게 할 때는 결국에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머리에서 이성적으로 하라고 시키는 것이냐. 머리와 이성, 마음의 감성, 감정 둘 중에 어느 게 이기는 게 옳으냐 하면은 저는 여태까지의 모든 경험을 종합해 보면은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이거를 나중에 컨트롤하기 쉽지, 이게 이거를 컨트롤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몸이 아파요. 왜냐면은 이게 엇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 되게 쉬운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만큼 내 마음의 어떤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가장 사치인 거예요. 가장 높은 이상인 거고, 그거를 위해서 나의 머리, 뭐 체력, 뭐 모든 게 다 서포트를 해줘야지 그 성취가 이루어지면서 또 행복해지고 이런 거지. 머리가 원하는 거, 머리가 생각하는 이걸 해야지 뭐 현명한 거야, 똑똑한 거야. 근데 마음은 왠지 좀 충족되지 않은? 그거는 항상 2% 부족한 상태로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공무원 일을 하고 있다. 뭐 그냥 기업체 일을 하고 있다. 뭐 약간 이런 거면은 그 항상 이쪽 그 목마름이 남아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이 선택에 필요한 직관을 포기한 이유가, 그러니까 자꾸 안 움직여요. 행동을 이렇게 경험을 안 해보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나는 나한테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거밖에 못하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내가 뭐가 있지? 뭐 난 뭘 잘할 수 있겠어? 뭐 하면서 또 하나의 내가 나 자신을 비웃고 있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 그게 무난해하면서 뭔가를 도전하는 데 쓰는 에너지보다 뭔가를 도전하지 못하게끔 내 자신을 억제하는 데 쓰는 에너지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누르는 게 자꾸 체화되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겁나서. 그리고 나이 들면 들수록 사람이 위축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 사고도 많이 치고 뭐 연애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게, 그때는 넘어져서 피나도 금방 상처가 아무는 편이에요, 사실. 나이 들기보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선택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완벽한 선택, 완벽한 확신 이런 거는 애초에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나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라는 정말 큰 결단 내려서 모든 뭐 이렇게 퀄리피케이션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진 않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러니까 나를 실망하게 하는 일, 실패라는 건 항상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는 자꾸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는 결국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 게 나의 생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창작 쪽 일을 하려면은 그 조직 생활하는 거 이상으로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글 쓰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지리하고 지루한 그 수정 작업이라는 거를 끝없이 해야 된다는 거.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근데 그리고 성실함에는 어떤 그 생활 습관을 통제하는 거,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 관리하고 그리고 건강 관리, 그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전 체력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지만은 거꾸로 체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정말 이 악물고 이틀 한 번씩 반드시 운동을 했는데 저 운동 싫어하거든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근데 너무 괴로운데 정말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 지금 이틀 한 번씩 운동 안 하면은 이쪽 어깨가 이게 지난번 마지막 5번째 수술에는 이제 겨드랑이를 뚫어서 이렇게 목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뜯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감각이 없어요, 만지면은. 그래서 얘가 완전 다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하다가 2시간을 못 넘겨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불가피하게 난 뭐 트렌디해서 뭐 이렇게 운동하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운동한다. 뭐 이제 이런 수준이에요. 소설가 김현수 작가 이런 얘기했죠. 첫 소설은 재능으로 쓰고 그 다음부터는 체력으로 쓴다 이런 얘기했고, 그다음에 인내심 얘기가 있는데 인내심이라고 하는 거는 창작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 신인일 때는 무시당하는 게 일상다반사. 내 원고가 거부당하고 수정해와라, 리젝당하고 이런 거 뭐 그냥 노상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피할 수 없는 것, 창작자들이 비판, 비난, 악플, 일상다반사입니다. 강력 멘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페이스북에 좋아요에 길들이지 말고 창작자들은 험난한 트위터 세상에 와야 된다고. 거기서는 그냥 계급장 다 떼고 거기는 유명인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거기는 그냥 1대1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런 데이기 때문에 좀 멘탈이 좀 강해지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트위터를 더 편애하는 편이고요. 무시당하는 거 못 참는 성격은 절대 창작자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악플을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제 특친인 가수 윤종신 씨가 해주신 명언이 있어요. 꼼꼼히 블락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렇게 뭐가 날라오면 그냥 블락해서 그냥 치워버려라, 잊어버려라 이런 게 있고, 만화가 이종범 씨, 이종범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욕을 먹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대중작가가 될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수 유희열 씨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올라온 글들, 그러니까 자기 이름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글들을 한번 볼 거면 다 보고 안 볼 거면 하나도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둘 중에 유희열 씨는 어느 쪽일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창작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창작하는 거, 글 쓰는 게 꿈이라고 할 때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 좋으면 돼. 노력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 이거 아닙니다. 이건 나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창작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거는 그걸 업으로 한다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성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되는 아마추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그 일을 잘해야 되고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그에 걸맞는 합당한 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창작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깊은 만족감과 충만감이
느껴지고 그래야지 내가 근본에서부터 바뀌어져요. 그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불안해요. 이게 삼각대처럼 단단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첫 단추가 일단은 자기 재능을 객관화시켜보고 자기 재능과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가진 재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려는 노력.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뭔가 해야 되겠죠. 뭘 써서 뭐 이렇게 보여주든지 뭐 해가.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 아파요, 마음이. 무슨 평가 듣는 건 너무 아파요. 뭐 이렇게 글이 왜 그러냐, 뭐 이렇게 그 지적당하는 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이 일을 하는 이상 어쩔 수 없고 이 일을 하는 이상 남들한테 대중들한테 보여지는 일을 하는 이상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너를 이유 없이 싫어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너를 이유 없이 좋아할 것이다. 그런 것도 같이 따라.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유명해지는 거 싫어. 얼굴 팔리는 거 싫어. 하지만 책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좀 기만적이고 위선에 차 있는 얘기인지 물론 TV 안 나가면 사람들 알아볼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러면서 책은 정말 쏠쏠하게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는 내가 무슨 일기를 쓰지 않는 이상은 어떤 사람들한테 읽힐지도 모르는 그냥 대중들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성적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놔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각오해야 되고 마무리 마무리를 하자면은 창작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만약에 책이라고 한다면 첫 한두 권은 쓸 수 있어요. 잘 쓸 수 있어요, 심지어. 근데 계속 써나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에는 많은 것들이 뭐 재능, 노력, 운 등등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친한 만화가 강풀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항상 매번 책이나 결과물을 낼 때마다 이거 내고 난 다음에 어쩌면 이게 나의 마지막 책이 아닐까, 인생에. 그 생각을 항상 해요. 100%. 난 이제 끝났어. 내 안에 소재는 다 고갈됐어. 너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쓸 말도 없고 뭐 이렇게 나 이제 완전히 앵꼬야. 뭐 이런 얘기 맨날 해요. 맨날 괴로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내 안으로 들어가서 또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아무도 장담 못 해요. 우리 스스로도 모르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냥 앞으로 조금씩 걸어나가는 거, 버티는 거, 그냥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거, 그냥 그렇게 가는 거인 것 같아요.